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는 한국 탁구 10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런 해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중국 위강호들을 연달아 꺾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은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취소됐던 것을 대한탁구협회가 재유치해 어렵게 성사시켰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개최한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는 한국 탁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전망인데요. 특히 장우진, 이상수 등은 세계 최고라는 중국 선수들을 꺾어 만리장성 중국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의 에이스 장우진은 2024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 4강전 중국과의 1단식에 나서 세계 랭킹 2위이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4관왕인 왕추친을 3대1로 물리쳐 2018년 승리 이후 무려 6년 만에 왕추친을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장우진과 왕추친은 특히 세 번째 게임에서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며 경기장을 흥분이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6대6 동점이 되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다가 게임은 듀스에 접어들었고 11대 11에서 장우진이 2점을 연이어 따내며 세 번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중국이 작전 타임까지 불렀지만 장우진의 불붙은 기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장우진이 왕추친을 꺾은 사건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탁구계에서는 이제 중국을 넘을 수 없다는 인식은 없다 하면 할 수 있다며 만리장성이라는 장벽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따낸 두 번째 매치 포인트는 33세 마청 이상수의 작품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라 불리는 중국의 마롱을 상대로 3대2 풀게임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전까지 이상수는 마롱을 상대로 단식에서 1승 7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번에 마롱 이벽을 넘은 겁니다. 이상수는 마롱을 이긴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롱과의 경기는 늘 똑같았다. 마롱은 늘 잘했고 내가 잘 치면 이기고 내가 못 치면 아쉽게 졌다. 이번에도 나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 선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장우진, 이상수 이승리의 탁구 팬들은 우리가 최근에 중국을 상대로 이런 적이 있었냐며 이번 경기는 남자 탁구의 명승부 중 명승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중국을 상대로 탁구장에서 이런 익사이팅한 게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대표팀은 4회 연속 동메달을 따냈지만 이전 세계대회의 동메달과는 그 무게감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대등하게 맞서며 풀매치 승부 끝에 매치 점수 2대3으로 아쉽게 역전패했지만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2000년 스웨덴 대회 이후 단 한 번도 세계선수권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강팀입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 탁구는 세계 1위 중국을 만나 무기력하게 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었고 이번 대회에서 중국에게 매치를 따낸 유일한 팀이 되었습니다. 탁구 레전드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보며 2001년 오사카 대회가 생각이 났다. 당시 김택수 사무총장님께서 중국 선수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20년 넘게 누가 붙어도 이런 경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대등한 경기를 했다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사무총장인 또 다른 레전드 김택수 사무총장은 그동안 중국을 상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를 보면서 준비만 잘하면 중국도 넘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자 탁구의 레전드 현정화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중국을 상대로 이런 익사이팅한 경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남자 선수들의 경기 내용이 정말 훌륭했다. 경기 중에 나도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다. 결국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탁구 선배로서 중국은 혼을 갈아서 넣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중국 탁구는 잘하는 선수 뒤에 잘하는 선수, 그 뒤에 또 잘하는 선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산 세계선수권 대회는 내용은 물론 흥행면에서도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3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남자 준결승전과 중국과 일본의 여자 결승전이 열린 24일, 중국과 프랑스의 남자 결승전이 열린 25일 티켓은 4,000석이 모두 팔렸습니다. 중국 팬들도 대거 응원을 하러 와 대회 누적 관중은 3만여 명에 달했고 입장 수익도 11억 원을 넘어 목표치의 90% 이상 달성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남자 준결승전은 유튜브 동시 접속자 4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날 경기장 인근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 대비 600% 올랐고 부산의 호텔은 90% 이상 채워졌다는 부산시 통계도 있었습니다. 탁구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포츠인 만큼 부산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 중국이 경기를 치를 때마다 많은 중국 관중들이 부산 백스코를 찾아 짜유를 외치며 한국과 중국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치르는 세계선수권이었지만 운영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선수, 관중, 미디어의 동선에 불편이 없었고 자원봉사자들의 일처리도 깔끔해 경기장 및 선수 식당은 각국 선수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영상은 승부의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사실 이번 남자 탁구 이변은 예고된 이변이었습니다. 작년 5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2023 국제탁구연맹 개인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0년 만에 최고 성적을 내며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당시 대표팀은 개인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복식에서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했습니다. 특히 신유빈, 전지희조가 준결승에서 세계 1위 중국조를 꺾는 파란을 일으킨 끝에 여자 복식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복식에서는 장우진, 임종훈조가 2대회 연속으로 은메달을 수확했고 조대성, 이상수조는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탁구 부흥을 알렸습니다. 한국 탁구가 개인전 세계선수권에서 메달 3개 이상을 따낸 것은 남자 단식에서 은메달, 남녀 복식에서 동메달 1개씩을 수확한 2003년 파리 대회 이후 20년 만이라 더욱 감격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실력에서 조금씩 뒤처지며 중국은 물론 일부 중화권 강자들에게도 테이블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았던 서름을 제대로 날려보낸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추천 전형 없이 정량적으로 드러나는 실력순으로만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프로리그를 도입하는 등 예전보다 경쟁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대한탁구협회의 노력도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탁구협회는 2021년까지 국가대표 중 일부를 추천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복식조 조합 등을 고려하려면 추천 전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늘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탁구협회는 2020 도쿄올림픽 뒤 추천 전형을 폐지했고 올해는 아시아 선수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갈 선수를 선발전 성적만으로 뽑았습니다. 양국 국가대표 선발 전과 같은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추천 전형을 폐지하고 세계 랭킹 순으로 대표팀을 꾸리자 무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실력만 있다면 초등학생이 중학교형들에게, 고교생이 실업 선배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대통령기에서는 당시 고1이던 오준성이 실업 선수들을 줄줄이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실업 선수들은 긴장이 끈을 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체되면 후배들로부터 언제든 혼쭐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발 방식의 변화가 이번 부산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탁구의 이변을 창조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남자팀이 선전한 대비해 여자 탁구 대표팀은 8강에서 중국에 패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 1차 목표였던 파리올림픽 출전권은 따냈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는 이번 세계선수권 토너먼트 대진 추첨에서 최강 중국을 8강에서 만나는 최악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물리치고 8강에 드는 팀에 주어지는 2026 파리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손에 넣으며 1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전까지 팀 랭킹을 4위 안으로 올려야 파리에서 8강 이전에 중국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세혁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이번에 아쉽게도 단체전 동메달이지만 파리올림픽에서 중국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마음은 이미 5개월 후에 있을 파리올림픽에 가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파리올림픽에서 중국의 코를 제대로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